네, 이 그리스 구제금융 4개월 연장의 전제 조건이었죠. 이 경제 개혁안이 채권단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자,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정치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또 하나의 관심사였죠. 자닛 옐런 의장의 상원 통화 정책 청문회에서 금리 인상의 유연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 두 문제 워낙 관심사였고 중요한 만큼 오늘 이 시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리스 경제개혁안부터 말씀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비교적 좀 쉽게 승인이 됐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좀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부터 말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예, 국제협상의 그 스킬에서 보면 전제 조건을 달더라도 이번 것처럼 그 구제금융 4개월 연장을 발표를 했으니까 사실 승인은 되는 겁니다. 이미 승인은 예고됐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특히 현재 경제개혁안은 구제금융 4개월 연장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시켜주니까 채권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핑계거리일까요? 핑계거리를 이렇게 줘야 되는 그 대목이기 때문에 일단 발표했다는 자체는 승인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 경제개혁안의 내용에 대해서 구제금융 4개월 연장이 아주 핵심적 키를 갖고 있다면 사실 그만큼 이해관계가 대립됐다면 전화 컨퍼런스 가지고 이 문제를 얘기하진 않겠죠. 만나서 오프라인상으로 얘기해가지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사실 4개월 연장하면서 경제개혁안의 승인 문제는 전화 컨퍼런스로 한다 하는 이 자체로 봐서는 이미 개혁안의 승인 문제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그 채권단 승인으로 해서 4개월 구제금융 4개월 연장이 공시화됐죠. 그래서 이 채권단의 연장을 통해서 이 비용 부담은 누가 하냐면 각 회원국들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채권단에서 연장하더라도 이게 집행원일 때는 집행원 각 승인의 회원국들의 그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절차는 요식 절차긴 하지만 회원국들의 그 승인 절차가 남아서 집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사실 예고된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이렇게 페텔 리스크에 해당됐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게 반영드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먼저 이 4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이 나왔고 다만 그 개혁안을 이제 제출해라라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이제 통과됐습니다. 물론 4개월 그 후라는 것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에는 그리스 증시부터 해서 글로벌 정시에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같이 크게 이번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겹쳐 있었죠. 하나는 이제 그리스 문제. 이 문제가 경제개혁안 승인 문제 때문에 뭐 연장시켜 놓더라도 일단 당장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올해 워낙 그 중압감을 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는 상당히 도움됐죠. 한숨 돌렸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그 한숨 돌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문제를 정리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모든 문제가 경제 사이클이라는 것은 항상 완전한 해결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한 해결이라는 게 시청자분도 모든 문제가 지금처럼 라이프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질 때는 완전한 해결인 게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완전하게 법 규범을 잘 만들고 기업의 경영 전략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환경이 변하면 또 아무리 잘 만들었던 것도 잘못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한숨을 돌렸다는 시각에서 근본 문제 해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를 비롯해서 세계 증시가 지금 일제히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한국이 물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외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 코스닥 지수가 한 600 넘었죠? 600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주식에서 돈 벌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 들리긴 합니다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해외 환경에 상당히 의존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그 통화 정책의 경제적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시청자분인가 투자자분인가 우리 국민들의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 좀 위안이 줄 만큼 주가가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좀 안 보인 게 아마 지금의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증시가 세계 증시가 좋은 입장에서 볼 때는 주식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서운할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월 기점으로 해서 투자 심리가 안정됐다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그 위험자산인 주식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지금 안정자산, 그동안 뭐 안정자산 얘기를 많이 했죠. 투자의 심리라는 것은 항상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국제 금값이 온스당 $1,200 밑으로 내려왔던 사이고요.
그다음에 달러도 지금 달러 플레이트 지수가 94 정도로 해서 오히려 달러 강세가 좀 누그러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 김민지 기자께서 이제 나중에 상품과 달러 가치를 얘기할 때 다 얘기하죠. 엔달러 환율도 118엔대 내려오는 모습,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이 그리스 문제가 미봉책이긴 하지만 워낙 투자 심리에 중압감을 줬기 때문에 이게 일단 모면업으로 해서 투자 심리 안정을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아주 위험자산 선호, 안전자산 선호 태조 이런 모습이 바로 나왔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여기에 그 엘렌 의장의 상원 그 통화정책 청문회에서도 은행위원회 되겠죠. 여기서도 당초 예상보다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성을 보고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와 소위 이제 양대 이벤트가 서로 증시에 도움된다 하는 것을 보통 에스컬레이터 이펙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상승장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주가 다우지수로 본다면 주가 상승법이 에스컬레이터 이펙트가 나타났다고 또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완전 근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는 사실 그 주가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 개인적으로는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두 이슈가 아까 진행자께서 좋은 표현을 썼는데요. 투자자분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방송을 방송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가 진행자께서 뭐 리드멘트 할 때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방향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세계 증시는 일제히 반영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그리스 경제 개혁안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교적 쉽게 채권단이 승인을 했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만큼 이번 개혁안 만족스러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 듯 보입니다. 네, 예정일보다 하루 지연돼서 이렇게 제출했긴 했지만 저도 이해였습니다. 치프라스가 사실 그리스가 트로이카가 얘기했던 구제금융의 전제 조건으로 강력한 긴축을 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통해서 탄생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구제금융위원장의 전제 조건으로 했던 경제개혁안 내용에 사실 여기에 따라서도 미봉책, 신용만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역시 그리스가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채권단이 예상했던 시각 또 국제금융시장에서 예상했던 시각 이상으로 개혁안에 강도 있는 내용이 담고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과 저랑 같이 한번 이 개혁안을 김 PD께서 CG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같이 이 문제가 그리스에서 어떤 문제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오면 아시겠습니다는 옛날부터 선박의 나라 해가지고 이 부패가 많습니다. 탈세가 많고 그다음에 밀수가 많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 이게 그리스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었었는데요. 좀 더 많이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CG를 좀 계속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문제를 일단은 나중에 실행하는 문제, 나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번에 개혁안 문제에 들어갔다는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그리스가 트로이카의 개혁 얘기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총리라든가 과거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부패라든가 탈세, 밀수 방지에 사실 지금의 아르헨티나의 대통령도 그렇고 브라질의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도 그렇고 다 권력층들이 부정부패 문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국가보다도 그리스가 과거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건드렸지 않았던 것은 권력의 핵심층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데요.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산가의 문제입니다. 자산가 문제. 이거 이제 그리스에서는 올리가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역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권력의 핵심층들이 자산가들이었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상당히 건드리지 않았던 데 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과세를 때리는 문제가 이번에 경제개혁안에 늘었습니다. 사실 그 CG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이게 돌아갑니까? 오늘 좀 내용이 좀 빨리 끝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청자분께서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5시간을 갖고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근로자 반이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리 올라가겠거든요. 왜냐?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공무원들 봉급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조합주의거든요. 조합주의이기 때문에 서로 조그만 것도 나눠먹자 해서 공무원들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게 재정의 누수 부분이 심해지면서 재정위기가 발생했던 문제거든요. 근데 최저임금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개혁안에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가하겠다. 상당히 혁신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절반이 공무원,
공기업개혁 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경제개혁안이 발표를 통해서 승인되는 문제지만 굉장히 그리스 입장에서는 채권단에 네. 치프라스의 정부의 태동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신용만 하겠느냐 했지만 사실 그리스가 급한 관계로 해서 이 개혁안에 실제 나중에 얼마큼 행동에 옮길 것인가 하는 측면은 나중에 이렇게 보겠습니다는 또 세부적인 안건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이 구체적인 안이라도 이틀 만에 마련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IMF 같은 데는 세부적 내용이 좀 미흡하다. 세부적 내용까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못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세부계획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지켜볼 모르겠습니다는 큰 그림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그리스가 손을 대지 않았던 문제가 이번에 손을 댔기 때문에 채권단에서도 무난하게 승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채권단에서 승인은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역시 그리스 내부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그리 탐탁치만은 않을 수밖에 없겠다.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스 정부, 이 치프라스 정부에게는 상당히 그 부담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부담 요인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리스 입장에서도 그리스를 아주 생각하는, 정권과 관계없이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경제개혁안에 대단히 찬성. 그러나 치프라스 정부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번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분이 바로 그리스의 신임 총리입니다. 치프라스. 우리 김 PD께서 보여주셨습니다는 모르겠습니다. 잘생겼습니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김영커만큼 잘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안 돼요. 사실 국제금융시장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잘생긴 뭐 본인은 잘생겼다 하더라도 받아들인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잘생겼다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근데 이 양반이 2012년까지는 정책 기반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임 총리가 된 데는 트로이카에서 냈던 채권 구제금융의 이행 조건이 과거 1997년 한국이 IMF부터 구제금융 받을 때 그때만큼 이상으로 굉장히 강도 있는 개혁, 강도 있는 고통 부담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 국민 입장에서 보면요. 관광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부지런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똑같은 강도를 잰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극복해 나갑니다는 여기는 그냥 확 주지 않거든요. 확 주지 않거든요. 왜 그래야 되느냐. 사실 구제금융 개혁 뭐 이런 것은 그리스가 지속 가능한 여건, 위기를 기회로 해서 다시 태어날 때는 굉장히 약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고통은 이미 조상으로부터 아주 훌륭한 관광자한테 먹고 살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부담을 지기가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 표심을 차고 들어서 사실 치프라스 정부가 들어왔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으면 그리스 구제금융 4개월 연장은 그리스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오히려 채권당 입장에서는 대규모 양보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협상으로 본다면 그리스에 더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치프라스 정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하게 부정적 기류가 형성됐죠. 그런 반면에 이번에 경제개혁안도 그리스의 고통을 분담하는 쪽으로 이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그리스의 그 치프라스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층은 그리스 국가의 치욕이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사실 그 치프라스 정부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권의 기반이 태어났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긴축 문제 그래서 세부적 안을 마련하고 긴축 문제, 가장 본질적 문제는 긴축 문제를 이렇게 할 때는 치프라스 정부가 상당히 난항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리스 경제 개혁안 내용에 이어서 이 반응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리스 이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은 유로존 내부에서는 그렇다면 이번에 그리스 개혁안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 봤을 때 이 독일 비롯한 경제 핵심국조차도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 독일 비롯한 이런 경제 핵심국들은 그리스가 경제 개혁안에 무슨 내용을 담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채권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그 행동, 액션 플랜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자 구제금융 4개월 연장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여기에 구제금융을 대대는 굿 애플스 국가들 이렇게 독일 이런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또 부담을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경제개혁안에 강도 있는 내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구제금융 4개월 연장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자체만으로도
부담 증가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페테일리스가 물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는 일단은 그 고비가 넘어진 거를 해서 사실 과거에 보면은 주가가 좀 쭉 끌어올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폭이 그렇게 제한됐던 것도 결국은 그리스에는 치프라스 정부의 전통적 지지층들이 반대. 그 다음에 독일 같은 이런 데에서는 사실상 비용 부담 증가에서 반대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본 게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본 게임이. 네. 본 게임이 뭐냐?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헐은 안 됩니다. 그 밑빠진 독을 일단 가로막아야 되거든요. 네. 가로막는 게 결국은 긴축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씀씀이가 커서 문제가 됐으니까 씀씀이를 줄이는 거다. 그걸 어떻게 줄일 것이냐. 당연히 이렇게 밑빠진 독에 구멍을 작게 해야 채권자 입장에서 오늘 조금만 공급해도 그리스가 살아나고 유로존이 전체적으로 안정시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구멍이 이미 뻥 뚫려 있는데요. 그걸 조금만 이렇게 구멍으로 줄인 데는 그만큼 긴축 이행이 더 커야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긴축, 구멍이 정도가 조금만 줄인 상태에서 오면 이제는 독일과 같은 이런 국가들이 두 가지. 하나는 더 이상 구제금리를 줄일 수 있는 재원이 좀 부족해 있다. 그리고 이제는 뭐냐? 초기 단계가 아니다. 네. 지금까지 뭐냐? 3년 이상 구제금리 늘었다. 독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고통 분담이 심했다. 우리도 지금까지 계속 부담을 그렇습니다. 해왔지 않느냐. 네, 네. 그렇습니다. 유로존이라는 이거를 걸머지기 위해서 네. 사실상 경제 여건이 좋고 개혁과 구조조정 이걸 통해서 전통적으로 씀씀이 줄이고 그래서 노력했던 국가들이 오히려 그 비용 부담을 한다면 사실상 유로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네. 측면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 하는 이런 시각이 네. 상당히 부각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개혁안 통과된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환영을 하는 분위기지만은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그리스 국민들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구대표수 국가들 그 국민들 역시도 좀 불만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유럽연합이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번에 4개월 연장 기간 동안에 그리스와 긴축 문제를 두고 네. 사실상 채권단과 세부적인 안을 마련하는 이런 그 과정에서 보면 사실상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긴축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래서 상당히 난하게 예상되거든요. 네. 긴축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리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4개월 연장 후에 사실 그리스가 살아나야지 구제금리 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또 지금과 같은 협상 또 옵니다.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지금과 같은 상황 또 진행되겠죠. 근데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시장에서는.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단기적인 호재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뭐든지 기본이 개선이 돼야 그게 근본적으로 보면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안정시킨다 하더라도 밀어놨기 때문에 그때 가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더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더 또 악화된 상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때가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는 구제금융 연장 같은 이런 미봉책 가지고 끌어가지 않는다.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통합에 유로랜드의 가입 조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치유해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재정적자 국가 채무가 경제 취약국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가 발생할 만큼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 유로와 상징이 하는 통합에 의해서 재정 부분을 각국의 경제 여건에 맞게끔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정 지출은 국민 세금이 내 돈이냐 해가지고 펑펑 쓰니까 이게 위기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재정 부분에서는 각 회원국에 맡겨놨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통합이 제대로 가려면 통합에 의해서 재정 통합인 유로본드가 발행해야 된다. 유로본드는 지금 사실상 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이미 위기가 발생해서 경제 핵심 국가, 경제 취약국 간에 네. 이미 갭이 벌어졌기 때문에 유로본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럽 통합의 형태에서 지금은 경제 핵심 국가, 경제 취약국 간에 환율과 금리와 재정 적자와 물가 같은 네. 요 소위 Stability and Growth Pact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 SGP 협회라는 협정이라는데요. 요게 지금 경제 여건이 좋은 국가, 나쁜 국가를 통일된 기준으로 하거든요. 특히 재정 적자 부분에서는 GDP의 3% 이내, 국가 채무도 GDP의 60% 이내 통일된 기준을 하는데요. 이걸 독자적으로 경제 여건에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렉시티 방안보다는 이제 경제 여건이 좋은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그 네 가지 SGP 협정, 보다 좀
강하게 단단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네로밴드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리스 같은 이런 경제권 같은 데는 재정 운영에 독자적 운영권을 준다. 좀 다 끌고 가기 어렵니까? 그래서 브로드밴드 시스템 해서 1990년대 초반에 ERM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European Realignment Mechanism이다 해서 ERM 체제가 환율 조정 체계라 하는데요. 사실 그때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여건이 좋은 것은 보다 엄격하게 네로밴드 시스템. 그다음에 경제 여건은 독자적인 이렇게 돼서 유로존에 단전시키되 그리스의 독자적인 운영권을 주는 이런 과도기적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경제 핵심국들이 유럽 통합에 대해서 유로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효과를 잘 나타내면 결국 경제 취약국도 그쪽으로 간다. 수렴될 수밖에 없다.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해서 이 문제가 4개월 후에는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합에 대해서. 예. 자, 이 그리스 경제개혁안의 어떤 통과의 의미를 짚어봤고요. 또 한 가지 관심사였죠. 제네디 앨런의 상원 통화정책 청문회가 있었는데, 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두고요. 당초 예상보다도 훨씬 더 그 유연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도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유연성을 부과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네.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금리 인상 시연성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했다고 보여졌습니다. 금리 인상 유연성에 대해서 그래서 인상 시기도 좀 지연될 수가 있고 인상 후에도 속도도 완만하게 가져갈 수 있고 해서 우리가 금리 인상이 되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식으로 2004년 금리 인상 이후에 한 단계씩 올라가서 단계적으로 쭉 올리는 이런 건 안 가져간다. 앨런 그리스볼의 이렇게 입장과 그다음에 제넷 앨런 간의 통화정책 기조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중에 한번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는 앨런 그리스볼이 실물 경제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정금리의 산출 방향을 뭐냐. 테일러 준칙과 수정된 테일러 준칙, 피셔 이퀘이션. 이건 유럽이고 테일러 준칙과 수정된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올리면 바로바로 올려야 됩니다. 바로바로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앨런 그리스본이 2004년 내지는 1997년 금리를 올릴 때 바로 단계적으로 계속 올렸던 바이고 그다음에 버냉키라든가 제넷 앨런의 금리 인상 적정금리 산출만 옵터럴 컨트롤 방식이거든요. 인상 경로를 통해서 표준 편차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요. 그게 지금은 많이 이렇게 인상 경로가 낮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리는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낮춰졌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금리 부분은 그런 언급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유럽을 비롯한 해외 경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거든요. 특히 유가 문제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해외 경기에 대한 부분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자세히 들어봤으면 합니다. 예, 통화정책 청문회에서 미국은 중심국이기 때문에 해외 경기 문제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마 제가 보면 근래 처음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버냉키 장 같은 경우는 해외 문제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미국의 자신감이라든가 중심국의 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세계 중앙은행 쪽에서 이러한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넷 앨런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 스피르오버 이펙트 문제를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해외 경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미국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아직도 실무 경제 회복세가 완전치 않다. 특히 물가라든가 아니면 앨런이 얘기하는 5가지 네스보드 지표, 질적 지표가 아직 완전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취업되면 미국도 바로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이 리버스 스피르오버 이펙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가장 관심이 되고 있죠. 중국과 유럽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부정적 입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이런 가능성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유연성을 더 부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달러 강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펀더멘탈 반영에서 달러가 강세되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달러 강세 문제가 다른 국가들의 사실 글로벌 환율 전쟁에 때문에 반사적 측면에서 경제권 이상으로 달러가 강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인상한다 하면 추가 달러가 강세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출이라든가 산업 정책이라든가 리프레시 정책에 충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은 버티기 어려운 대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중국과 유럽의 미국 경제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자넷 앨런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 입장에서 판단하니까 그래서 불안 요인을 지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얘기도 했죠. 지금 지금의 이주열 총재께서는 각국의 금리를 내리는 것이 환율 정책 성격으로 규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세계 각국들에 이렇게 보면 수출을 통해서 돌파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
자국의 내부의 재정 정책이라든가 금리 정책 이런 측면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통해서 한쪽은 자국 통합 평가절에서 수출을 증대하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사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내수를 확대시키는 경기 부양 동시에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국 통합 평가 절하 속에서 미국은 앉아서 달러 강세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다만 한 가지 그런 측면에서 각국들이 경기 부양, 경기 부양에서 금리 완화, 금리 인하 통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자국 경기의 경기 부양 쪽으로 도움되지 않겠나 그런 시각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제유가가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부전자원을 갖고 있는 국가는 안 좋지만 세계적 입장에서는 가장 코스트 문제에서 가장 큰 게 국제유가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 지금 청정형 대체 에너지 한다 하더라도 세계 국가의 산업 구조에서 보면 아직도 화석이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어쨌거나 원유라든가 이런 국가를 하는 부전자원 국가는 안 좋지만 전체적 입장에선 가장 비용 부담이 하는 산업구조상의 가장 비용 부담이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시간이 가끔은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 미국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리 문제에서 상당히 신중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당 기간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문제에 와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면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 그런 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문구 하나에 의존하지 마시라. 많은 사람들이 모든 포워드 가운데서 문제 해가지고 여기서 그게 마치 미국의 통화정책 결정하는데 오늘 상원 청문회에서 확실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미국의 통화정책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시장이 민감하게 반하지만 결국은 경제권이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마 명확하게 시장에 전달됐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제넷 옐런 의장의 청문회에서의 발언 내용, 그리고 그리스의 이 경제 개혁안 내용까지 오늘 확인해 드렸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